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4일 오후 4시입니다. 요새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귀에 익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국정농단 만큼 많이 쓰이는 용어가 국기문란입니다. 국기문란. 대통령도 장관도 이재명도 국기문란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국기문란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처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한자 한글 혼용 세대는 알지만은 한글 전용 세대는 과연 국기문란이 뭔지 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기 하면은 흔한 명칭이 태극기 같은 그 국기. 그래서 국기문란 하면은 태극기를 훼손한 죄 뭐 이렇게 아는 거 아닐까요? 전후 맥락 없이 국기문란 하면은. 근데 이건 한자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쓰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분별력이 망가진다는 제일 좋은 예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동음 이의 어는 한글로만 쓰면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언어 생활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의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정확한 언어 생활을 해야 분별력이 강해집니다. 분별력은 선과 악의 분별력, 적과 동지의 분별력, 그 다음에 진실과 허위의 분별력, 이런 거죠. 한자로 제가 크게 썼습니다. 국기문란이 무슨 글자냐. 이 위에 국기는 태극기고 밑에 국기가 요새 많이 쓰여지는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는 의미의 국기입니다. 기가 다르죠. 기. 위는 깃발 기자고 밑에 기는 별이 기라고 합니다. 별이가 뭐냐면은 건물을 들어 올릴 때 건물의 뼈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딱 잡아 끌으면은 건물이 한 군데로 싹 모여집니다. 그걸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 쉽게 말하면은 복잡하게 보이는 어떤 사물의 뼈대를 말합니다. 뼈대. 그러니까 국기라고 하면은 국가의 뼈대다. 국가의 뼈대를 문란시키는 게 국기문란입니다. 국가의 뼈대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법이죠. 법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법. 민법 이런 거 말고 뭐 보안법이라든지 내란죄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게 국기죠. 그러니까 국가의 뼈대를 혼란시키고 문란시키는 것을 국기문란이라고 합니다. 이걸 형사법으로 정리하면은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게 국가반역죄라든지 직권 남용죄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최근에 국기문란이란 말을 정확하게 쓴 사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서장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 가지고 작당하듯이 모여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행위, 이건 국기문란이 맞아요. 법을 집행하는 경찰, 그 중에서도 간부들이 그런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국가의 기강을 문란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가 요새 국기문란이란 말을 들고 나오는데 이건 국기문란을 그야말로 문란시키는 용법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오늘 문화일보 사설이 좋은 글을 썼습니다. 우선 제목이 피의자가 권력범죄 수사를 국기문란으로 모는 기막힌 현실. 피의자가 권력범죄 수사를 국기문란으로 모는 기막힌 현실. 이 권력형 범죄가 바로 국기문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기문란 혐의자가 그걸 수사하겠다는 사람을 국기문란으로 모니까 이 한국어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 번 주장하듯이 한자를 쓰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선동에 넘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한자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재명 선동에 안 넘어간다. 한자어를 이해하면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공식 투표 일정이 시작된 3일, 이재명 의원이 경선 출마 뒤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경선 후보의 득표 활동은 당연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 법치를 위협하는 억지 주장도 있어 우려된다. 이 의원은 자신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연루된 권력범죄 의혹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수사 기소권을 가진 경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이재명 의원은 대체로 6가지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개발, 성남FC 후원금 모금, 변호사비 대납,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분당 순회동 옆집 선거 사무실 설치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이미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구체적인 정황과 상당한 증언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검경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에도 대장동과 성남FC 문제 등과 관련한 파일이나 문서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의원과 김 여사가 국고손실 공범 및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의원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 수사하지 않는 것이 국기문란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수사 방치나 방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의원은 당연한 수사를 국기문란으로 뒤집는다. 정치적으로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때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법치를 부정하는 듯한 적반하장 주장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뿐 아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대선 결과에 절망한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텃밭이라는 광주의 6일 지방선거 투표율은 37.7%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결백을 내세우려면 더욱 그래야 한다. 피의자가, 그것도 보통 피의자가 아니라 권력형 범죄 피의자가 검찰과 경찰의 적법한 수사를 국기문란으로 몰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그런데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윤석열보다는 이재명 찍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이런 분별력을 가진 국민을 상대로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도 한번 이해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